안녕하세요. 이화여대학교의 유승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마케팅 경쟁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타겟 분석과 프레젠터 그리고 공간에 대한 분석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케팅에서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했다면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서 타겟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프레젠터인 여러분, 본인의 강력점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프레젠테이션 장소 분석인데요. 어떻게 장소를 분석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장소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의 구체적인 기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타겟 오디언스입니다.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줄 클라이언트겠죠. 클라이언트는 어떤 사람인지, 나이나 성별, 태도, 성격, 문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맞춤형 메시지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겟 오디언스의 파악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지인한테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유효하겠지만은 그게 어렵다면은 여러 가지 디지털 풋프린트가 있겠죠. 예컨대 소셜미디어랄지 검색이랄지 뉴스랄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타겟 오디언스가 될 클라이언트의 성격, 연령, 그리고 기타 관심사 등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타겟 오디언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프레젠테이션 환경에 임하게 되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가 키맨인지, 누가 의사결정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의사결정자에게 더 많은 시선을 두고 더 많은 에너지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정히 시선과 에너지를 분배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겟 오디언스, 클라이언트와 프레젠터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거리가 규정이 되어 있는 프레젠테이션 룸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또는 넓히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게 됐을 때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요. 너무 또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거리를 많이 두게 되는 심리적 거리까지 생겨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됐을 때 그 청중의 반응이 항상 뜨겁고 열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대해서 미리 기대를 너무 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자료를 편성할 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이론이 바로 초두 최신성 효과입니다. 초두라고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의 초반부, 최신성이라고 하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의 말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기억, 메모리 시스템에서 처음 본 정보와 마지막 정보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의 초반에 여러분이 좋은 정보, 중요한 정보, 강력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반에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관객이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포커스를 잃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적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에너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입 단계 외에도 구체적으로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의 핵심 내용이 나올 집중할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 도입과 집중 단계 외에도 기타 영역에도 에너지 높낮이를 조정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강력함과 유연함이 필요한데요. 강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소프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력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마치 구부러지는 칼과 같은 그런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상당히 냉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유의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임하는 게 중요하겠죠. 루브르 박물관에는 아주 흥미로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마치 피라미드와 같이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건축물을 프레젠테이션한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인 건축가 이오밍 페이입니다. 이오밍 페이는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을 좀 벗어나서요. 왜 이 피라미드가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야 하는지를 프레젠테이션하기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죽은 자들이 유물을 보관하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유물들이 무덤에서 현실 세계로 나오려면 부활의 상징이 필요합니다.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를 통해 유물들이 부활하여 전 세계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이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집트 유물이 많으니까 피라미드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시적으로, 좀 더 강렬하게 만들었던 프레젠테이션이라서 제가 공유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기타 팁을 좀 공유드리면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화면에서 B 또는 W 글자 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 전체가 하얘지거나 또 검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 긴장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특정 정보를 숨기거나 또는 노출하고 싶을 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프레젠터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마치 아이디어의 영업사원과 동일합니다. 휴먼 브랜드고요. 개인 브랜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브랜딩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잘 준비된 지적 전문가이고요. 지식으로도 잘 준비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입는 옷 그리고 자세, 몸짓 모두 다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레젠터 자신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프레젠터로서 여러분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의 목소리 톤이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의 바디 랭귀지가 어떤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에서 미치는 영향이 바디 랭귀지가 무려 5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디 랭귀지가 프레젠테이션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이 목소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미 프레젠테이션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람의 프레젠테이션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이 요즘 유튜브와 같은 소셜 비디오 채널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을 상당히 잘했던 사람들, 예컨대 조엘 오스틴이나 빌 하이벨스 목사의 프레젠테이션 같은 영상들을 한번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관객들과 호흡을 하는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 가는지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제스처의 중요성 많이 강조했는데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에서 55%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제스처가 중요합니다. 로봇처럼 딱딱하게 있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로봇이 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정신산만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움직임으로 중요한 순간에 움직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터의 의상도 전략입니다. 어떤 형식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가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신뢰감도 사실 크게 달라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입을 필요가 있고요. 기타 액세서리들도 잘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상으로 동일한 형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요. 이런 것도 전략이겠지만 이미 이 사람이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택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선택이겠죠. 하지만 이것처럼 프레젠터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한 연예인이 여러 가지 장식물이 많이 달린 의상을 입고 있는 제가 장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평소에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의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분이 만약에 프레젠테이션 맥락에 등장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주인공은 프레젠터 자신과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내용이어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의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주목을 끌게 되는 순간 프레젠테이션의 포커스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비디오 촬영을 한 이후에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흔히 프레젠테이션 상황에서 커피를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환경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기 쉽고 또 그에 따라서 목소리가 갈라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홍차류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드시더라도 한 모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프레젠테이션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공간은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공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긴장감을 낮추고 프레젠테이션의 승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 그리고 방의 크기, 조명, 그리고 프로젝터의 여부 등등을 잘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공간은 주로 보드룸 스타일 또는 U-쉐입이 가장 많긴 한데요. 어떤 공간인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간 배치를 알 수 있다면 알면 좋겠지만요. 모르게 된다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공간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의미 있겠습니다. 이 공간에 어디에 주요한 인물, 즉 키맨이 앉아 있을지, 여러분을 돕는 사람과 적은 누구인지를 한번 가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죠? 이번 시간을 통해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터로서 여러분이 스스로의 강약점을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인이 경험했던 프레젠테이션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관련 경험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상당히 긴장감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긴장해소 방법이 있다면 그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들이 본인이 노하우가 아니더라도요, 프레젠테이션 참 잘하는 동료가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들한테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